지난 2022년 부울경 특별연합 무산 이후 부산과 경남은 행정통합을 추진해왔습니다. 17일 부산시장과 경남도지사가 만나 통합의 속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민간 사업자의 백양터널 운영기간이 내년 1월 끝나지만 유료화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터널 증설이 추진되면서 백양터널 유료화는 65년 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10억 원이 넘는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해자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피해자들은 삶의 보금자리를 위협받고 있다며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뉴스입니다. 지난 2022년 부울경 특별연합이 무산된 이후 부산과 경남은 행정통합을 추진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시민 대다수가 행정통합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이렇다 할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통합의 필요성을 적극 알리면서 속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안수민 기자입니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17일 만나 부산과 경남 행정통합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도시도는 오는 9월까지 시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행정통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의 공동합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조만간 공론화위원회를 발족해 시민들에게 통합안을 알리고 내년 3월쯤 여론조사를 통해 시도민들의 통합 의사를 확인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여론이 충분히 저희가 기대한 만큼 올라오지 않아서 그것을 올리기 위한 여러 가지 작업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매우 정밀한 행정통합안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 시도민이 결국은 최종적인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시도민과 함께 가야 되는 것이지, 과거의 사례를 보면 행정통합이나 자치단체 폐지 분합이 톱다운 방식으로 가서는 시행착오가 많고 성공한 사례가 많지 않다 하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행정통합 이후 재정권을 비롯한 실질 권한을 중앙정부로부터 얼마나 확보하느냐입니다. 도시도는 연방제에 준하는 자치권이 없다면 행정통합에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과 함께 특별법 제정이 통합의 성패를 가를 전망입니다. 세제의 내용이 됐든 또 이 실질적인 지역 자치 운영에 관한 문제가 됐든 특별행정기관의 문제가 됐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법 안에 그 내용들을 충분히 담아서 헌법 개정 이전에라도 저희가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그냥 단순한 물리적 통합만 하고 그 위상의 변화 없이 행정통합한다, 저는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통합 같으면 통합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죠. 이들은 또 행정통합을 통해 수도권의 버금가는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울산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행정통합과 함께 광역교통망 구축과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부산시가 내년부터 민간 사업자로부터 백양터널 관리 운영권을 넘겨받으면서 유료화를 유지하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또 민간 자본을 이용해 백양터널 증설을 추진할 계획인데요. 시민사회단체는 부산시의 일방적인 행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한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심 교통정체 해결을 위해 지난 2000년 민간 투자로 건립된 백양터널. 당초 계약에 따라 부산시는 내년 1월부터 백양터널의 관리권을 이양받게 됩니다. 황령터널과 만덕터널 등의 사례를 보면 민간에서 관으로 운영권이 이관될 경우 통행료는 무료로 전환됐지만 부산시는 백양터널의 유료화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터널을 무료로 전환할 경우 차량 통행량은 10만여 대로 현재 대비 40%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유료화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황령터널과 만덕터널은 무료 전환 이후 통행량이 각각 27%와 37% 늘었습니다. 부산시는 대신
백양터널은 현재 승용차 기준 900원인 통행료를 500원으로 낮추는 등 전체적인 요금을 인하한다는 계획입니다. 적절한 교통 수준을 유지해서 백양터널이 갖고 있는 혼잡에 대한 문제를 대응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고요. 요금 징수를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특별회계는 백양터널과 관문대로의 교통 환경 개선이라든가 부산시는 또 민간 투자 방식으로 백양터널 증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3개 차선을 신설해 도심에서 외곽으로 빠져나가게 하고 기존 4개 차선은 도심 진입 전용 도로로 사용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통행료 징수 기간이 30년인데 3개 차선 개통과 함께 기존 4개 차로 역시 다시 민간 운영사의 관리권을 넘겨 전체적인 통행료 인하 효과를 가져오겠다는 것입니다. 부산의 유료도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8개. 여기에 대심도와 지하와 고속도로까지 개통될 경우 무려 10개의 유료도로가 생기게 됩니다. 시민사회단체는 교통 문제를 시민들의 호주머니를 통해 해결하려 한다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백양터널의 유료화 유지와 신규 터널 정설은 공개성의 원칙에 따라 전문가, 이용자,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 모두와 함께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친 후 결정해야 할 사안이다. 부산시의 백양터널 유료화 유지와 터널 증설안은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됐고 18일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집단 휴진을 예고한 첫날인 6월 18일 당일 휴진을 신고한 부산 의료기관은 총 87곳으로 전체 명령 대상 의료기관의 3.3%로 확인됐습니다. 부산시는 전체 대상 의료기관에 의료법에 따른 업무 개시 명령을 발령할 예정으로 각 의료기관은 휴진 신고에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당일 진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사전 휴진 신고율이 높지 않지만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18일 당일 집단 휴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는 등 관련 행정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18억 원에 달하는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 대한 첫 공판이 17일 열렸습니다. A씨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수영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총 17회에 걸쳐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17억 4,500만 원을 가로채 임대인들에게 제때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에 출석한 A씨 측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부인하며 검찰이 기망행위 시점으로 적시한 임대차 계약 당시에 A씨가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는 것은 근거가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날 재판에 앞서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부산 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피해자들은 A씨가 현재까지도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일상을 무참히 짓밟았다며 건물 자체도 부실해 지난해 여름 침수로 인한 화재 피해가 발생했고 삶의 보금자리도 위협을 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A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5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부산시가 정부와 함께 신병상 규모의 어린이 병원을 건립합니다. 부산시는 저출생 시대 안심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어린이 병원 건립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해왔다며 최종 후보지 3곳 중 부산의료원 부지를 1순위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어린이병원은 연면적 8,300여 제곱미터의 지하 3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되며 본원 건물을 활용하는 30개 병상을 포함해 모두 50개 병상을 갖출 전망입니다. 또 소아청소년과, 소아정신건강의학과, 소아재활의학과 등 5개 진료과와 함께 심야 휴일 진료센터 등 특성화 진료센터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백스코 제3전시장 건립을 위한 사업비 증액을 행안부에서 승인하면서 내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이 재추진됩니다. 행안부가 사업비 증액을 승인하면서 백스코 제3전시장 건립을 위한 총 사업비는 당초 1,908억 원에서 2,900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사업비 부족으로 중단한 백스코 제3전시장의 기본 설계를 재개하고 올 연말 실시 설계와 시공사 공고를 내는 등 2028년 준공을 목표로 건립 사업에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 부산시가 여름철 산사태 대응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산사태 현장 예방단을 운영합니다.
산사태 현장 예방단은 산사태 예방과 응급복구 활동, 사방시설물의 점검과 관리, 산사태 취약 지역 조사 등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창원시 산하 기관장의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창원 산업진흥원과 레포츠파크인데요. 최근 진행된 기관장 공모에서 적격자를 찾지 못하면서 신규 사업 추진 등의 차질이 우려됩니다.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창원 지역 산업정책과 전략을 세우는 창원 산업진흥원입니다. 지난 1월 장동화 전 원장이 기관 독립성 훼손 등을 이유로 사퇴한 이후 지금까지 소장 자리가 공석입니다. 이번 달 새 원장을 뽑을 예정이었지만 최종 면접 과정에서 모두 낙마했습니다. 원래라면 직무대리도 산업정책본부장이 맡아야 하지만 본부장 또한 직무대리라 강소기업 육성본부장이 원장직을 대신 수행하고 있습니다. 직대순으로 하면 산업정책본부장님이 직대순으로는 제일 높으신데요. 직무대리를 하고 계시다 보니까 본부장 직무대리, 직대를 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 때문에 앞선 지난해 11월부터 직무대리 체제로 전환한 창원 레포츠파크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8개월째 이사장 자리가 공석인 창원 레포츠파크입니다. 최종 결정권자가 없다 보니 신규 사업 추진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소장 공백으로 인해 안정적인 운영에 중점을 두다 보니 경륜 산업의 흑자 경영과 파크 골프장 운영 등 주력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이 같은 기관장 공백이 관행처럼 이어진 보훈 인사에 있다는 지적도 또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두 기관장 모두 임명 당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단체장에 따라서 임명된 분들이 이제 기간도 못 채우고 다시 공석이 된 이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앞으로는 보훈 인사보다는 이제 전문성과 관련돼 가지고 전문성 있는 분들이 와서 우리 창원 실적에 맞게끔 전문성을 발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관장 공백이 길어지는 가운데 창원시는 지난 14일부터 창원 산업진흥원장 재공모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창원 레포츠파크는 당장 재공모 계획도 없어 기관장 공백이 더 길어질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마산해양신도시 5차 공모업체가 창원시를 상대로 제기한 우선협상 대상자 지정 취소 처분 취소 행정심판이 기각됐습니다.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열린 회의에서 업체가 주장한 창원시의 재량권 일탈과 남용 등에 대해 행정행위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창원시는 행정심판 결과를 바탕으로 업체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시 용호동 가로수길에 청년 문화의 거리가 조성됐습니다. 청년 문화의 거리는 무엇이든 흡수하는 스펀지처럼 청년들이 지식과 경험을 흡수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의미를 담아 스펀지파크로 이름 지어졌습니다. 앞으로 스펀지파크에서는 청년 예술인들이 공예와 미디어 아트, 사진과 웹툰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창작, 교육, 전시 활동 등이 열릴 예정입니다. 부산시가 일본 영사관 앞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관리와 홍보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 조형물 지킴이단 사업 수행기관 모집 사업을 재공고했습니다. 시는 지난 3월 사업 참여단체 모집 공고를 냈지만 신청자가 없어 재공고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수행기관은 일본 영사관과 평화의 소녀상을 관리하고 홍보 교육 업무를 담당합니다. 활동기간은 매년 5월에서 12월까지로 연간 800만 원 정도의 사업비를 지원받습니다. 부산시가 부산시어인 고등어 캐릭터 도리와 보리의 저작재산권 무료 이용 신청을 17일부터 접수받습니다. 도리와 보리는 부산시어인 고등어 관련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시민들에게 친숙하게 접근하기 위해 지난 2022년 캐릭터 공모전을 통해 탄생한 부산시어 대표 캐릭터입니다. 도리와 보리는 제20회 부산국제수산엑스포에서 첫 선을 보였습니다. 도리와 보리의 저작재산권 개방 사업은 시소재 수산업 연관 분야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도리와 보리를 활용해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작재산권 이용을 허락하는 사업으로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